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승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실전 고수들의 매매 방법 한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정말 중요한 기법입니다. 계좌 대단하네요. 방송 안 하셔도 되실 것 같은데 이렇게 굳이 좋은 강의하면서 봉사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라고 물으셨는데요. 좋은 것을 함께하면 더 행복해지죠. 함께하면 더 멀리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제 영상을 보시고 저에게 고맙다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분들이 저에게 긍정의 기운을 보내주시는 만큼 제가 더 행복해지고 더 일이 잘 풀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유튜브 자체적으로 봐도 유튜브 수익이 지금 당장은 크지 않지만 나중에 제가 100만 유튜버가 되면 유튜브 수익도 엄청 커지겠지요. 네.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자, 오늘 기법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 유튜브 보시면은 전체 업로드 영상이 있고 그 아래 인기 업로드가 있고요. 그 바로 아래 매매 기법 전체 영상이 있고 그 아래 실시간 검색 차트 화살표 신호 만들기 영상이 있고요. 그 아래 캔들 거래량 이평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지와 저항 매수 급소 그리고 실전 계좌 매매 내역 타점 기법 공개 영상이 있습니다. 분류를 해놨으니까 꼭 보시고요. 항상 캔들 거래량 이평선이 단기 매매 단타 매매의 기본이고요. 기본기가 바탕이 되는 상태에서 테크닉이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테크닉 정말 중요한 테크닉 알려드릴게요. 자, 최근에 HLB가 상한가를 가고 지금 엄청난 시세 분출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종목을 어디서 단기 매매 할 수 있을까요? 일봉상으로 이렇게 강한 상승을 하고 이렇게 쉬어갈 때 이럴 때 매수하면 보통 상승이 나오는 경우가 많죠. 신라젠이 상한가고 그 다음날 음봉이 나오고 조정이었죠. 그리고 다시 또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상한가가 나오고 또는 의미 있는 장대양봉, 대량거래 장대양봉이 나오고 그 다음날 또는 다다음날 이렇게 쉴 때 공략하면 보통 상승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약간은 두리뭉실하죠. 네, 좀 더 구체적으로 공략 자리 잡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볼게요. 일단 강한 종목을 선정을 해야 됩니다. 강한 종목을 선정하는 방법은 상한가 종목을 확인해야 됩니다. 특히 첫 상한가 종목을 확인해야 되고요. 키움증권에서는 예를 들면 0177 화면에서 특정 일자 상한가 하한가 종목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신고가 종목, 돌파 종목, 장대양봉 종목 등을 찾아야 되는데 직접 찾는 방법이 있고 또 조건 검색으로 빠르게 실시간으로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량 급증 상위 종목, 거래 대금 상위 종목, 상승률 상위 종목인데요. 화면을 하나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요. 아까 0177 상한가 하한가 종목 이런 종목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0147 이 종목을 예를 들어서 15% 이상 이렇게 하면은 15% 이상 급등한 종목을 따로 보여주고 그 중에서 상한가 들어간 종목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상한가 근접 종목 20% 이상 이렇게 설정을 해서 종목을 빠르게 확인할 수도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거래량 급증률 퍼센트 상위 종목 보면은 바닥에서 이제 급등을 시작하는 종목을 찾을 수도 있고요. 또 정말 중요한 것이 거래 대금 상위 종목이죠. 당일 거래량 상위에서 거래 대금으로 보고 전체 코스피 코스닥 이 중에서 HLB처럼 단기간에 이렇게 100% 올라가는 종목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일 대비 등락률 상위 종목, 상승률 상위 종목 보면은 아침에 5%, 7%, 8% 강하게 출발하는 종목 중에서 이렇게 상한가 가는 종목이 나오는 거죠. 그 외에 이제 실시간으로 내가 조건 검색을 만들어서 실시간으로 종목이 자동으로 뜨게 실시간 검색을 하면은 자동으로 이제 종목이 소리가 나면서 띵띵 뜨게 되는데 그렇게 하는 방법 여기 실시간 급등주 실시간 검색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참조하시고요. 이렇게 종목을 찾습니다. 이렇게 종목을 찾은 다음에 그런 종목이 이제
의미 있는 대량거래 장대 양봉인지를 확인하시고요. 신고가 돌파 장대 양봉, 박스 돌파, 장기평 돌파, 정배열 초기, 강력한 상승 일파, 조정 이후 첫 장대 양봉,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고, 그 중에서 가장 강한 종목은 의미 있는 첫 상한가 종목이 가장 강한 겁니다. 장대 양봉 중에 가장 강한 건 뭐예요? 대량 거래, 거래량 급증률, 거래량도 평소에 비해서 더 많이 증가했고 거래 대금 자체도 크고 그러면서 많이 올라간 종목, 바로 상한가 종목, 그 중에서 가장 강한 종목이 되는 거죠. 가장 거래 대금이 크면서 의미 있는 거래 대금이 터지면서 의미 있는 거래량이 터지면서 가장 많이 올라간 종목, 이런 종목이 가장 강한 종목이 되겠고요. 그런 종목들 중에서 세력이 들어온 자리를 찾는 겁니다. 상한가 간 종목, 거래 대금이 폭발하면서 상한가 종목은 일반 개인들이 그 상한가를 만들고 상한가를 굳힐 수 없죠. 또는 상한가가 아니더라도 20% 이상 장대 양봉을 유지하면서 끝난 종목, 그냥 일반 개인들만 들어와서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대량거래 장대 양봉을 확인하고 15분봉에서 8% 이상의 15분봉 대량거래 장대 양봉을 찾습니다. 그리고 15분봉 장대 양봉의 중심이나 시가를 체크하고요. 이 중심에서 15분봉 장대 양봉 중심에서 3분봉 지지 바닥 패턴을 확인하고요. 자, 한번 실제 차트를 보겠습니다. HLB가 9월 30일 날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 상한가를 첫 상한가죠. 횡보하다가 첫 상한가 121선을 돌파하는, 단기 박스를 돌파하는 첫 상한가가 나왔으니까 의미 있는 상한가고요. 다음날 또 지켜봅니다. 다음날도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거래 대금이 3천억 이상 터지면서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의미 있는 장대 양봉이 나왔죠. 그러면 바로 분봉을 열어봅니다. 15분봉을 이렇게 열었어요. 그래서 첫 상한가 갔는데 첫 상한가는 초가가 굉장히 떠서 출발해서 거의 뭐 상한가 근처에서 횡보하다가 상한가를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15분봉상 의미 있는 장대 양봉이 없죠. 대량거래 장대 양봉 8% 이상의 장대 양봉이 없고, 둘째 날, 항상 첫날 둘째 날이 중요한데요. 둘째 날 14.9%의 15분봉 하나가 15분봉 차트입니다. 15분봉 하나가 14% 이상의 장대 양봉입니다. 그러면은 보통 이 차트 툴바에 보면은, 또는 뭐 분석 도구에 보면은요, 거의 모든 증권사에 이 봉중심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없을 경우는 직접 계산을 해서 그려야 되겠죠. 봉중심선을 클릭을 하고 장대 양봉 클릭하면은 바로 봉중심선을 그려줍니다. 편리하죠. 근데 이 기능이 없는 증권사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직접 장대 양봉의 시가와 종가를 더해서 2로 나누면 봉중심선이 생기겠죠. 그럼 볼게요. 그럼 그 자리에 눌림이 나오면 이렇게 강하게 상승한 종목이 조정이 나올 경우에 이렇게 장대 양봉, 대량거래 장대 양봉을 누가 만든 거예요? 큰손, 세력, 메이저가 만든 거죠. 그럼 여기서 어떤 이유로든 세력이 들어왔습니다. 메이저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나서 그 자리로 처음 눌릴 때, 첫 조정일 때는 다시 한번 그런 자리에서 세력이나 메이저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지지가 될 가능성이 높은 세력이 들어온 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봤더니 어머나, 다음날 아침에 그 자리를 톡 찍고 아래 꼬리를 달고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제 이걸 3분봉으로 보는 거예요. 10월 2일 65,200원 65,200원에 선을 그어 볼게요. 선 유형을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럼 3분봉으로 바꿔서 한번 보겠습니다. 3분봉으로 바꿔서 봤더니 65,300원을 찍었죠. 65,200원이 봉 중심이었는데 65,300원입니다. 근데 65,200원에 대놓고 사는 건 아니고요. 원칙적으로 뭐 일부 정찰병 또는 입질 매수를 일부를 걸어 놓을 수는 있지만 그 근처에 원칙적으로 확인하고 사는 겁니다. 3분봉이나 1분봉에서 3분봉 또는 1분봉에서 지지 또는 바닥 패턴을 확인하고 사는 거죠. 여기서 거래가 터지면서 빠졌는데 아랫꼬리를 달고 바로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이 두 개의 캔들이 뭐예요? 단순히 보면 상승 장악형이라고 할 수 있죠. 하락이 나오고 음봉이 나왔는데 바로 양봉으로 되돌리는, 감싸는 캔들 패턴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시가를 회복했죠. 그러면
이 시가를 회복하는 모습을 보면서 매수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아니면 그 파동을 보고 파동에 대한 눌림이 나올 때 시가 부근에서 매수를 하던가. 그래서 이렇게 지지 확인하고 봉중심선에서 지지 확인하고 매수를 하면 바로 단기 수익이 이렇게 나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거기서 단기 수익뿐만 아니라 큰 수익으로 결국 이어지는 모습. 일봉상 추세가 살아있고 일봉상 목표치가 살아있다면 목표를 길게 잡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단타 매매로서 아주 효용이 크다. 단타 매매도 가능하고 그 종목의 흐름이 살아있을 경우엔 스윙 매매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HLB 봤고요. 신라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라젠이 바닥권에서 첫 상한가가 10월 1일 날 나왔습니다. 그날 거래 대금이 얼마 터졌냐? 1640억 터졌습니다. 거래량이 평소보다 늘었죠. 그러면서 거래 대금이 1640억 터지면서 상한가를 갔어요. 한번 15분 봉을 열어보자고요. 그럼 이렇게 빠르게 상한가를 갔다는 건 그만큼 힘이 셌다는 겁니다. 빠르게 강하게 각도를 세워서 올라간 상승일수록 강한 상승입니다. 그럼 거래가 폭발하면서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15분봉 장대 양봉 무려 20%짜리죠. 그래서 약 8% 이상의 장대 양봉이 의미가 있는데 세력이 들어왔다는 거죠. 확실하게 세력이 들어온 자리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음날 상승 출발해서 음봉, 첫 분봉 음봉 떨어지면서 쭉 밀렸습니다. 다음날 상한가 갔는데 다음날 첫 3분봉, 첫 1분봉, 3분봉, 5분봉이 거래가 터지면서 음봉이 쫙 나오면 일단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아침에 매물이 형성됐고 그리고 나서 그 매물 때문에 쭉 눌릴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날 쭉 밀렸다가 다음날 정확히 그 봉 중심과 15분에 122평에서 저점이 형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지지선이 겹치는 자리 좋습니다. 정말 좋은 거죠. 봉 중심에 지지선이 있는 거고 15분에 122평이 우상향하면서 지지가 되는 거죠. 62평, 122평이 골든크로스가 나오고 첫 눌림입니다. 항상 이런 자리 골든크로스 강하게 상승하면서 골든크로스가 나오고 첫 눌림이 항상 지지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렇게 강력한 지지선 두 개가 현재 눈에 띄는 것만 해도 두 개가 있는 거죠. 이런 자리에서 공략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한번 3분봉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죠. 이날 아침 봉 중심선에서 아래꼬리를 달고 바로 시가래로 눌렸다가 시가를 회복하는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전일 종가까지 회복했죠. 그럼 이 밑에서 못 사도 괜찮습니다. 시가에서 눌릴 때는 사는 게 아니에요, 원칙적으로. 그리고 시가 회복을 확인하면서 사거나 아니면 전일 종가를 회복하고 여기서 이렇게 살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자리에서. 그랬더니 바로 사자마자 이렇게 급등이 나왔고 그날 결국 상승 눌림을 통해서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항상 이 큰 파동을 보면은 큰 파동, 강력한 상승이 나왔죠. 그 상승이 다음날 아침에 이어진 거고 그 상승에 대한 첫 눌림입니다. 강력한 상승 이후에 첫 눌림 이후에는 다시 또 강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죠. 상승 일파, 상승에 대한 매물 소화 조정, 그리고 다시 강한 상승. 그래서 항상 대량거래 장대양봉, 의미 있는 첫 상한가, 의미 있는 대량거래 장대양봉 주목을 해야 되고 그 상승에 대한 조정이 나올 때 매수 급소를 찾을 수가 있는데요. 그 매수 급소 중에 한 가지를 오늘 알려드리는 거죠. 알리코 제약이라는 종목이요. 9월 27일 날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9월 27일 날 상한가를 갔고 그날 이제 저녁 시황 영상, 관심주 영상에서 의미 있는, 기술적으로 의미 있는 상한가가 나왔으니까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관심 종목에 넣고 볼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날 상한가 간 거를 보면은 일단 그날 바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날 바로 이렇게 중심에서 이 15분봉이 12.7%짜리 장대양봉인데 그날 바로 중심에서 급등이 나왔네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렇게 화살표가 3개 뜨는데 화살표가 3개 뜨고 나서 보더라도 바로 어떻게 돼요? 그날 화살표가 3개 뜨고 나서 그날 장중에 지켜봤다면 점심시간이랑 이럴 때 12시에서 1시 사이잖아요. 그쵸? 대략 12시 전후입니다.
상승이 나온 시점이 12시 반이고요. 그럼 여기서 지지가 되는 걸 보면서 바로 공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9월 17일. 예. 봤더니 이제 3분봉으로 돌려서 봤더니 거기서 뭐가 나왔어요? 쌍바닥. 네. 쌍바닥을 만들고 터닝 할 때 5위평 우상향 터닝. 더 확실한 쌍바닥을 확인하는 것은 5위평, 22평, 12평 골든 크로스가 나오고 정배열 초기 이런 걸 확인하면서 매수하면 단기 고수익이 창출이 되는 거죠. 이렇게 급등. 그래서 이렇게 첫 장대 양봉이 나왔을 때 그 종목이 상한가 갈지 안 갈지 모르잖아요. 결국 오후장에 상한가 갔는데 첫 장대 양봉이 나왔을 때 의미 있는 여기서 장기 하락을 하다가 62평까지 반등이 나오고 62평 아래에서 횡보 수렴 그리고 5위평, 22평, 50, 20, 62평 수렴 만들고 첫 장대 양봉 121선을 돌파하는 첫 장대 양봉이 나올 때 바로 그날 이 15분봉 중심선 매매 기법으로 공략했으면 큰 수익이 나는 거죠. 자, 대성 엘텍이 9월 24일 날 화살 표시도 4개가 뜨면서 상한가를 갔습니다. 분봉 15분봉 한번 보도록 할게요. 15분봉을 열어봤더니 상한가 들어갈 때 11.49%짜리 장대 양봉이 나왔네요. 거래가 터지면서 거래가 급증하면서 거기 중심을 그려놓고 보는 거죠. 다음날 아침에 한 차례 추가 상승을 했다가 빠지고 나서 봉의 중심에서 지지 캔들 나왔죠. 네. 도지 지지 캔들 나오고 나서 15분봉에 5위평을 회복하는 양봉이 나오고 종가가 형성이 됐고 그 다음날 바로 아침에 15% 이상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걸 이제 3분봉으로 보면 3분봉으로 쭉 보면요. 여기잖아요. 여기서 이제 쭉 하락하다가 계속 저점을 낮추고 있기 때문에 저점을 낮추고 있을 때는 매수하는 게 원칙적으로 아니고요. 뭐 입질 매수, 뭐 정찰병 보내는 거야 할 수 있지만 그럼 어디서 매수해야 되냐? 3분의 22평을 회복하는 걸 보고 매수하는 게 원칙입니다. 계속 저점을 낮추면서 저점을 낮추면서 이렇게 하락하고 있을 때는 그럼 여기서 종가 매수하거나 아니면 다음날 아침에 22평 지지 양봉을 확인하고 매수하거나 했으면은 바로 이렇게 급등 15% 이상의 수익이 아침 30분도 안 돼서 아침 20분 만에 15%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자, 코리아 FT 한번 볼게요. 코리아 FT가 9월 24일 날 상한가 나왔는데 이게 그날 대장주는 아니었고 2등주 격으로 움직였었는데 15분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1등주가 가장 좋고요. 대장주 1등주가 가장 좋고 그 다음 2등주까지만 허용이 됩니다. 3등주, 4등주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첫 상한가 간 날이 9월 24일인데요. 여기 6%짜리라서 조금 애매하네요. 그리고 요 앞에는 8%, 약 8% 이상 15분봉 기준 8% 이상이면 좀 좋은데 여기 8%짜리를 봤더니 이 앞에 6%짜리 한번 볼까요? 6%짜리 봤더니 6%짜리에서도 지지가 나왔어요. 그렇죠? 여기서 지지가 딱 3중 바닥이 나오고 상승이 나왔습니다. 상승폭이 아주 크진 않았지만 어쨌든 단타 수익은 나왔고 그날 바로 중심에서 또 급등이 나왔죠. 그렇죠? 그날 바로 12시 15분에 지지가 나오고 12시 15분부터 상승이 나왔습니다. 근데 두 번째 장대 양봉에서도 보면은 어떻게 됐나요? 이야, 죽입니다. 여기서 지지가 나오고 다음날 무려 17%의 상승이 나왔네요. 다음날 아침 장 초반에 갭상승 출발해서 바로 뭐 시초가만 먹었어도 7% 이상이고 45분 만에 17% 정도의 수익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정확하게 중심 지지가 됐습니다. 괜찮죠, 여러분? 우리 시청자분들. 과거에 이제 9일 제지가 여기 박스 돌파하는 상한가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박스권으로 움직였고요. 박스 돌파 상한가 이런 거는 놓치면 안 되죠. 거래 대금이 6천억입니다. 6천억짜리 박스 돌파 상한가 7월 23일 그날 한번 15분봉 열어볼게요. 무려 6천억짜리 보죠. 며칠이었죠? 7월 23일 6천억짜리 와 정말 저런 건 놓치면 안 되는데
근데 이날은 지금 보니까 조금 애매해요. 15분봉이 터진 게 7%, 6% 조금 애매한데 여기 7%, 6%의 선을 그려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7%짜리에서 7%짜리 중심에서 이렇게 급반등이 나왔네요. 그쵸? 이게 몇 %예요? 저점 기준으로는 20%가 넘고요. 이 저점 기준으로 이 중심에서 따져도 16%가 넘습니다. 엄청난 상승이 나왔죠. 그래서 이런 그게 이제 7%, 6% 쪼개져서 나타났는데 그게 이제 하나의 10% 이상, 한 15% 이런 장대 양봉으로 나왔으면 좀 더 명확하게 자리가 잡혔을 겁니다. 그래서 저렇게 이렇게 쪼개져서 7%, 6% 이렇게 쪼개졌을 때는 좀 두 개의 선을 다 그려놓고 그 선 부근에서 좀 지지를 확인하고 접근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제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15분봉 중심에 왔다고 15분봉 장대양봉 중심에 왔다고 무조건 매수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3분봉이나 1분봉을 보면서 지지 패턴, 바닥 패턴을 확인하고 매수하면 안전하고요. 흥구석유 한번 볼게요. 흥구석유가 9월 16일 날 점상을 갔습니다. 사우디 정유시설 테러가 있었죠. 그러면서 국제유가가 급등이 있었고 그 다음날 또 급등을 했습니다. 점상이기 때문에 15분봉 장대양봉이 없겠죠. 그럼 두 번째 날 장대양봉 상한가를 갔으니까 거기서 15분봉 장대양봉이 나왔을 수 있겠죠. 보면은 여기 이렇게 15분봉 장대양봉이 있습니다. 그쵸. 그럼 그날 바로 거기를 찍진 않았어요. 아쉽게 찍진 않았는데 그 부근에서 도치가 나오고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장대양봉도 있는데요. 두 번째 장대양봉 8.75%입니다. 근데 다음날은 여기서 반등이 나오긴 했어요. 그쵸? 아랫꼬리 달고 상승이 나오긴 했습니다. 9월 18일 날. 그날 3분봉을 한번 볼게요. 9월 18일. 반등이 나오긴 했는데 여기서 살짝 깼다가 올라와서 반등이 나오긴 했어요. 그쵸? 근데 상승이 아주 크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얘가 올라간 이유가 뭐예요? 사우디 정유시설 테러였습니다. 그래서 석유 가격, 국제유가가 급등했죠. 근데 두 번의 상한가를 가고 나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다음날 시초가 급락 출발했는데 왜 그랬어요? 바로 지금 복구하고 있다 라는 뉴스가 나왔죠. 그러면서 국제유가가 하락하고 바로 급락 출발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후발주 주의해야 되고요. 대장주, 1등주 하는 게 가장 좋고 아니면 2등주까지는 괜찮은데 3등주, 4등주, 5등주는 안 하는 게 맞습니다. 확률이 확 떨어집니다. 그 다음 테마 소멸을 주의해야 된다. 이슈가 소멸되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했다라고 해서 급등을 했는데 만약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잡았다. 백신이 나왔다. 이제 더 이상 걱정이 없다. 이렇게 되면 테마가 소멸되는 거죠. 과거에 이제 메르스 사태, 신종 플루 이런 게 있었는데 그게 테마가 소멸이 되면 당연히 그 해당 종목을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흥구석유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이슈가 바로 소멸이 되면서 이슈 소멸 뉴스가 나오면서 그 다음날 상한가 다음날 개파락 출발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안 하는 게 맞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시장이 막 폭락하는 날, 시장이 막 3%, 4% 폭락할 때는 지지가 나오려다가도 깨질 수 있겠죠. 그럴 때는 당연히 조심해야 되고 기법의 100%는 절대 없습니다. 어떤 기법이든 100%는 없기 때문에 반복학습하고 소액 실전 연습을 통해서 자기 기법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고 뇌에 새겨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춘 후에 매매를 해야 됩니다. 몰빵 절대 안 되고 손절매 원칙을 준수를 해야 되겠고요. 자신만의 손절매 원칙을 만들어서 그것을 지켜야 됩니다. 내 매수 평단에서 3%, 5% 또는 7% 그런 손절 어떤 기준이 있어요. 아니면 어떤 기준 라인을 설정해 놓고 이 자리를 깨면 손절한다. 내 매수 평단에서 몇 % 빠지면 손절한다. 그런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이 영상을 통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이 기법을 따라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자리에서 세력이 들어와서 세력이 끌어올리는 건데 세력이 살려고 하는데 막 개인들이 막 사고 있어. 그럼 세력이 안 사겠죠? 한번 흔들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 영상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따라 하시면 확률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에이 안 맞잖아 하고 기법을 버리고 이제 그 기법을 사용하지 않겠죠. 그러면 그 이후에 확률이 다시 올라갑니다. 정말입니다. 이건 제가 십수년간 강의를 하면서 느낀 겁니다. 정말. 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좋은 기법이 있는데 근데 따라하기 쉬운 기법일수록 그 기법이 알려지는 순간 그 기법의 확률은 떨어집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캔들 거리랑 이평선 항상 기본기가 중요하고요. 그 기본기를 통해서 대응을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네, 무턱대고 거기서 사는 게 아니죠. 자, 오늘 영상은요 5만 구독자 달성 기념으로 시청자분들에게 선물을 드리는 그런 영상입니다. 저만 알고 싶은 매매 기법인데 5만 달성 기념으로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뭐 한 7만 또는 10만 이렇게 달성이 되면 또 선물 영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승훈의 대박 주식 투자를 주위에 공유해 주시고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남겨주시고요. 댓글 남기시면 제가 하트 드리면서 대박의 기운, 수익의 기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과 수익을 빕니다.